뭐 제주에서 있었던 이 불행한 일은 그 한 경찰의 비행, 일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교로워요. 예. 장윤기 사건이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거든요. 또 이 장미란 씨 관련된 이게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요, 시스템의 부재. 근데 10월 2일 날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제 시행 부분인데 네. 다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경찰 지금 하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대행이면 안 되는 건데 아직까지 대행이란 말이에요. 너무 오래. 그러니까 큰 일을 어쩌면 가장 큰 권력기관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경찰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엉성하게 하고 있는데 대행으로 하고 있고 과연 이걸 제대로 10월 2일부터 될지 오히려 더 정부의 지지도를 떨어뜨릴지 그 부분이 가장 좀 걱정스러운 왜 아직 부분이긴 합니다. 공석인 거예요? 너무 이 절차가 까다롭고 굉장히 신중해서 아직 선택을 못한 건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찰청장이 빈 자리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이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공석이에요. 그렇죠. 경찰청장. 근데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도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사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10월달 이제 바뀌니까 저는 9월 정기국회 왔다 갔다 해서 법무부 장관도 지금 빠졌죠. 예. 인사할 때 소폭 중폭의 개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사청문회까지 왜냐하면 지금 한성숙 총리가 비운 자리 이제 중소기업 장관도 비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각도 내각이고 지금 이제 뭐 경찰청 같은 곳은 대표적인 곳이 될 텐데 비어 있는 자리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건을 들고 여러분 뭐 다들 뉴스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최근에 경찰이 시원찮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찰이 아주 큰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견제하는 듯한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복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안수사권 원복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보안책, 유구권과 관련돼서 얼마나 세세하게 보안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안수사권도 되돌릴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가야 한다. 그 정도 기세 아니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 모습에 이란의 당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김민석 대표가 그 수장으로 단장으로 이제 김남희 의원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김남희 의원은 뭐 알겠지만 그 개혁팀의 이제 단장으로 팀장 같이 임명했는데 실제로는 보안 사건을 반대했던 의원이에요.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영 기자 말씀하셨지만 거의 보안 사건이 인정될 정도의 근데 이제 법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행령이라든지 이제 제도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김남희 의원 등등이 조금 제도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남희 의원이 이 TF 단장이 됐고 뭐 위원회를 맡는다 보도는 나왔는데 박지훈 변호사처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민주당에서 누가 어떤 의원이 그 부분을 장을 맡는구나 정도로 뉴스가 소비가 되지 그게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펼칠 것이다라고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김남희 눈빛을 보니까 눈빛을 느끼며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 개인적으로 거의 다 알죠. 개인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없잖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뉴스라는 건 있어서 그래서 해설이 중요해요. 이거 해석해줘야 되는 게 왜냐면 저는 근데 눈빛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눈빛도 해설을 해요. 김남희 의원은 지금 보통 눈빛이 아닙니다. 자기 의원직을 걸고 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걸만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해서 만약에 있을 불상사 같은 걸 막을 수만 있다. 그건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본인이 그 초선이에요. 예. 어린이죠. 어린이 아니지만 되게 어리다고 봐야 되는데 초선 의원이고 지역구가 되게 좋은 데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음에 또 내가 이건 나쁘다고 안 봅니다. 잘하면 공천 받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역할을 또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민주당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김인석 대표가 지금 당대표 된 지 열흘 됐군요. 열흘 되고 나서 이제 뭐 여러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당내 메시지 단속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단체 텔레그램 방에 올린 내용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 발언, 개별 발언 이런 거 좀 자제해라. 주의해라.
등등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뭔가 문제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직접 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관련된 발언 주의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는 이 선거 시기의 기준에서 대처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예. 사실은 의원들 개개인으로는 굉장히 긴장할 만한 수준으로 메시지 수준을 아주 끝까지 올리는 거하고 다름없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뭐요? 선거 시기에 기준한다. 그러니까 선거 때랑 평시가 다르다는 걸 정치인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안 사람이라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을 뭐 이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인석 대표의 취지는 알겠으나 의원들과 이제 정치인들만 정치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메시지를 이렇게 낸 부분은 지금 당 내에 일종의 뭐랄까 기강잡기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뭐 분명히 선거 때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거는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공이 선거 때랑 한다는 거는 뭐냐면 또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의미랑 또 같이 가는 거거든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공천까지도 연관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두 쪽 다 던지는 메시지라고 봐요. 야, 예컨대 친청계, 예컨대 또 반대 진영,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다 목소리를 내 가지고 하합을 깨거나 아니면 두 번째 말 잘못해가지고 빌미를 주거나 그런 어떤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네, 지금 단계에서.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주로 얘기하지만 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여권의 큰 흐름이 하향세이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따져보면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예고돼 있거든요. 뭐 그게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강릉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확정돼 있죠. 여러 가지 이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다 잡아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거죠. 이제 메가1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우선순위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대통합추진단 회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통합추진단이라는 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외연 확장 이 부분과 연결이 될 텐데 통합추진 결국은 김인석 대표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대통령이 왼쪽이 좀 소홀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중도 확장 얘기는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섭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펼쳐나가는 건 대통령의 의지와 당대표의 의지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치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안에서부터 좀 해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는 안에서 아직은 좀 정비가 덜 돼 있다. 그러니까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뭐 이제 인사 얘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그 김인석 대표는 대통령한테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박준 변호사는 또 이분도 잘 아시잖아요. 인요한 씨도 알아요? 뭐 또 연락하고 지내요? 아침마당 아닙니까? 아침마당 같이 나오면 또 알수 밖에. 진짜 그거 아침마당도 나와요. 저 아침마당 출신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아침마당 진짜요? 출신이에요. 제가 아침마당 꽤 오래 나갔거든요. 아침마당 몇 기예요? 제가 아침마당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 매주 섭외를 하는데 금요일 날 뭐 생생 토크라고 그걸 매주 3년 6개월 나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 저도 놀랍고. 대단하네요. 매주 전화가 그래. 나는 고정이었나? 알고 보면 고정이 아니었어요. 매주 섭외가 된 거예요. 변호사계의 이금이네요. 진짜 거의 대단하시다. 이금이라고 같이 했었죠. 이금이도 아침마당 금이 누나. 그때 인연한 이제 자주 나왔었죠. 그 말은 뭐 제 말이고 저는 인사는 자꾸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재고는 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인요한이 원장이 이제 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적지삽작해서 올린 거지 대통령이 막 뭐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절차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임명을 하다 보면 또 공격당하거나 또 반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뭐 이 사람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딴 사람 임명해도 대통령한테는
불리하지 않다 이 생각은 해봐요. 그래요. 제 혼자. 정리하자면 이제 적십자회는 이제 회장 뽑을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인요한 지금 후보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고하자라는 게 이제 김민석 대표의 얘기였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인사가 만사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누구를 영입하느냐 또 누구와 합당하느냐 누구와 연대하느냐 등등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김인석 대표 측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대표 체제에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게 자강이고요. 네. 지금 이 이야기 나오니까 잡탕 연합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들어갈 생각 없다. 이런 좀 센 표현도 나왔어요. 그만큼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찾겠다라는 것을 예. 보이고요. 이게 자강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단일한 대우로 총선을 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렇다기보다는 이후에 합당 과정에서의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포석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일단은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내년 강릉 선거나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하영 기자는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보는군요. 저는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있다고 본다. 예. 그리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물론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그 이벤트에 대해서 여당에서 그 서울시장 선거 이벤트가 없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선거에서는 여당은 기회라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국면이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정치부 기자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박준 변호사는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봅니까? 있습니까? 있겠지요. 아 이건 재판에 관련된 얘기니까 법조인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제가 있을 거 이제 2심 진행하는 거 보니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소심. 들은 얘기 중에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변호사 뭐 판사 출신 7명을 더 네. 선임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의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 얘기가 들려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의 어떤 그러니까 법원의 분위기와 네. 오세훈 시장의 어떤 태도가 달라진 부분과 이런 것들이 향후에 뭔가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본인이 예. 느끼죠. 지금 뭐 죄송한 얘기지만 법조인 100명 될 거도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1000명 될 거 봐라. 박지훈을 선임해도 안 됩니까? 야, 그럼 저는 오히려 유죄를 인정해버려요. 그러면서 양형으로 가죠. 저는 이제 반대로 갑니다. 아 쉽게 가자. 저 같은 사람 선임이면 망하는 거죠. 그럼 바로 그냥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예. 내년 재선거가 재보선거가. 근데 지금 좀 진행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항소심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 쟁점도 크게 없어 보여요. 아하. 만약에 법원에서 항소심 2심 법원에서 증인 신문에 이런 것들을 축소해 버리면 아하. 한 3회 기일에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뭐 644 얘기했는데 넉 달도 안 가요. 어. 얼마 안 있으면 종결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요. 그렇게 종결이 되면 대법원은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좀 이런 지금 거는 사실 전합이 안 가잖아요. 보통 소구에서 이거 끝나는 갈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쟁점이 예. 뭐가 있습니까? 예. 뭐 명태균 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따지면 2월 말까지거든요. 기준은 2월 말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체제로 가는 거예요? 공석이 되면? 그 2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2월 말까지 되면 4월 달에 선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그 사이. 부시장은 한 달 정도죠. 그렇죠. 한 달, 3월 달 정도. 뭐 일단 뭐 걸석이 되면 네. 그러니까 부시장 네. 체제로 가는 거는 맞는 건데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요 얘기 좀 연결하자면 명태균 씨가 보석이 됐잖아요. 네. 네. 그 보석이 됐던 보석 조건 중에 하나가 인터뷰 금지던데요. 언론 접촉 금지입니다. 아. 그러면 하영 기자는 네. 쭉 봐왔으니까 뉴스. 예. 명태균 씨는 인터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언론 접촉 금지인데 명태균 씨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어. 언론 접촉은 하지 않고 언론을 향한 메시지는 발신할 것으로 SNS가 보입니다. 있잖아요. 예. 난 접촉하지 않았다. 예. 그건 그러나 괜찮아요? 나의 메시지는 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정광훈 목사 사례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박준 변호사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이 판사가 보석 조건을 내거는 그런 상황에서 엄정하게 결정한 것 이외에 다른 측면으로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 사례도 좀 그렇고요. 지금 보면 언론 접촉이니까 이제 인터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보석 조건 중에 하나니까. 예, 예.
그것을 뺀 나머지가 다 가능하다고. 예. 봐야 예를 돼요. 들어서 언론사 저희 뭐 뉴스다이브처럼 언론사에서 뭐 진행한 유튜브 말고 개인이 하는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 그런 데 나가면 그건 뭐예요? 그건 괜찮아요.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명태균 씨는 상당히 영리해요. 그 사람이 그거 하지 마라 안 할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그것을 유불리를 또 따질 것이고. SNS에 뭐 이렇게 몇 자 쓰잖아요. 한자로 아주 한자 좋아하시고 네. 뭐 이렇게 비유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세훈한테 치명타를 저는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오세훈 입장에서 좀 전에 재판 과정에서도 되게 겸손해지고 좀 그런 건데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 보석 석방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명태균은 상당히 아킬레스건이에요.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만히 있지 포인트가. 않죠. 명태균 나왔는데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왜 나옵니까? 나와가지고 온갖 페이스북이나 온갖 거기 글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인터뷰는 하지 않더라도 기자들이 온갖 질문을 다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온갖 질문을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아. 하고, 근데 그것이 인터뷰가 아니라 만약에 그 질문을 받고 그 메시지는 페이스북에 발신을 하면 그거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아,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네. 법원의 취지는 어쨌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예. 언론에 노출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어떤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지로 한 거, 의중 때문에 한 건데 그래도 그런 되는 거예요? 의중은 있죠. 근데 가만히 있어라라고만 하는 큰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헌법과 관련된 그렇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아, 것이기 표현의 때문에 자유. 가급적 디테일하게 들어가. 이게 보석 그렇군요. 조건을 그러면 너 쥐죽은 듯이 살아라 이렇게는 안 돼요. 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설치는 즉시 너는 다시 구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 지금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제약이 이런 언론 접촉 그렇군요. 금지 예.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SNS 쓰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발신될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겠고 네.